안녕하세요. 닥터풋볼 진행을 맡은 유청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석입니다. 네, 박사님, 이번 시간에는 그 콜린 벨 감독이 이끌고 있는 여자 대표팀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네. 이 여자 대표팀이 2020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일단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어요. 이제 상당히 좋은 소식인데, 이와 이제 반대로 핵심 미드필더 조소연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지금 팀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정확히 어떤 부상인가요? 네, 조선 선수가 당한 부상은 이제 오른쪽 발목 염자입니다. 인대 손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인대 손상이라고 하면 네. 저희가 상당히 많고, 근데 저희가 또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그냥 삐었다고 하잖아요. 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이제 염자를 입은 건가요? 우리 발목 인대를 보면 이제 가장 흔히 다치는 부위가 이 외측 복숭아뼈 앞쪽에 있는 네. 이 정거비 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거비 인대가 있고 그 뒤로 이제 종비 인대가 있는데 이 외측 인대가 다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거비 인대가 다친 것으로 지금 네. 추정된다는 거죠? 네. 아,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재활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보통 한 6주 내외로 이제 잡고 있는데, 사실 조소연 선수 같은 경우에서는 그 12월 중순경에 이제 소속팀에 있으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소속팀에서 어느 정도 부상 그 재활을 진행을 해오다가 대표팀 소속 날짜보다 좀 뒤에 이제 대표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한 4주 정도 이제 재활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대표팀에서 막바지 재활을 하면서 예선전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재손상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저도 기사를 보다 보니까 웨스트햄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이 최종 예선에 맞춰서는 뛸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보냈는데, 이런 게 좀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제 많은 팀들이 이제 선수가 재산이니까 네. 다쳤을 때는 잘 안 보내는데 그만큼 나을 게 거의 확실했었는데 다시 다쳤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소속팀에서 한 4주 정도 재활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대표팀 합류를 허락했다고 하면 굉장히 그 재활이 좀 진전이 되고 선수가 어느 정도 조깅이라든지 뛰는 것까지 가능한 상태에서 대표팀에 합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콜린 벨 감독이 마지막에 조소연 선수를 제외하면서 아직 발목 붓기가 남아있고 통증을 느껴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제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면 이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붓기도 빠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대표팀에서 이제 재손상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그 부분인 거죠. 12월 중순경에 다쳤기 때문에 붓기는 거의 다, 그때 다친 붓기는 거의 다 이제 없어졌고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대표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다시 붓기가 남아 있다. 이거는 이제 대표팀에서 훈련을 하는 와중에 동일한 부위가 재손상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좀 오해했던 게, 저는 발목 붓기가 남아있는데 보냈다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1차 부상을 당했던 발목 붓기는 빠졌는데 그걸 딛고 다시 부상 재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다쳐서 그렇죠. 붓기가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발목을 다쳐보면 붓기가 빠져봐야 알 수 있고 붓기가 빠져봐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첫째는 이제 붓기가 심하고 초기 손상 때는 검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 같은 걸 이제 해보면 붓기가 심할 경우에는 이게 부분 파열인지 완전 파열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붓기 조절을 해보면, 그러고 나면 통증이 좀 한쪽으로 몰리고 국지화가 되면서 이제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조선 선수는 이 바깥쪽으로 이제 다쳤다고 하셨는데 이 안쪽 인대도 제가 보니까 있는데 이쪽 인대도 다치는 건가요? 네, 이 삼각인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삼각인대는 우리 내측 복숭아뼈 아래쪽으로 해서 이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있는 굉장히 두껍고 이제 질긴 인대입니다. 이 삼각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목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흔히 다치는 부위입니다. 흔히 이제 축구화가 잔디에 박힌 상태에서 발목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이제 이 삼각인대가 주로 다치는 부위죠. 네. 제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
저도 생각해보면 이쪽을 한번 이제 다친 적이 네. 있었는데 그때 한 2달 정도 이제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바깥쪽 인대보다 안쪽 인대가 통증은 뭐 다 다르겠지만 재활이나 치료에서 오래 걸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바깥쪽 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정거비 인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완전 파열이 되더라도 저희가 한 6주 정도 되면 재활을 완료를 하고 복귀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네. 이 내측에 있는 이 삼각인대가 부분 파열 조금 다친 경우에는 한 6주에서 8주 정도 이렇게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분 파열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다친 경우에는 한 뭐 10주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듣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2001년에 군대에 입대해서 전투 어떤 매너법을 배우다가 되게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 물어봤더니 조교한테 바깥쪽으로 접혀야 덜 다치고 안쪽으로 접히면 정말 전투력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아무래도 제가 그 당시에는 알고 하는 말인가라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갑자기 근거가 있는 말이네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조교인데요. 네. 특히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삼각인대가 손상이 되면 주로 이제 앞쪽에 있는 섬유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이 다치게 되면 선수들이 킥을 한다든지 슈팅을 할 때 그쪽이 이제 팽팽해지면서 좀 그 부하를 받게 되는데 그런 쪽이 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 런지라든지 스쿼트 하는 동작을 할 때 좀 씹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선수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발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밑으로 내릴 때는 이 인대보다는 이쪽 인대가 훨씬 더 이제 상관을 많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정거비 인대 같은 경우에는 발목이 밑으로 내려가서 안쪽으로 꺾일 때 이렇게 할 때 이제 텐션을 많이 받아서 이제 손상이 되는 기전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 앞에 있는 삼각 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쪽으로 돌아갈 때 생기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밑으로 발바닥이 밑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돌아갈 때 여기가 이제 힘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저도 이 부상 상황을 볼 때 그걸 또 요즘에 슈퍼 슬로우 카메라로 보여주잖아요. 상당히 아플 것 같은데 박사님은 그럼 발목이 꺾일 때 보면 어디가 다쳤구나 라는 게 바로 알게 되시겠네요. 대체로 이제 흔히 다치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확한 부상 부위의 진단을 위해서는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제일 이제 흔히 하는 검사가 주로 이제 골절이 있나 없나가 골절이 동반된 건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상 당일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초음파 검사입니다. 요즘 초음파 해상도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이제 초음파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 인대, 특히 발목 인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MRI 검사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MRI 검사는 이제 초음파로 일단 인대가 그 찢어진 걸 확인을 하고 나면 이제 MRI를 찍게 되는 경우는 관절 안에 있는 내부 구조물이라든지 연골 손상이 동반되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인대 손상이 어느 정도 어떤 모양으로 이제 그 파열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대 같은 경우에는 완전 파열이 되면 따로 뭐 수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두면 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다, 특히 정거비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이 발목에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다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보존적인 치료, 뭐 기부스라든지 아니면 고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활 이런 쪽의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재손상을 계속 받게 되면서 이 발목이 흔들흔들하는 느낌이 있고 이것 때문에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발목 인대 수술을 한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럼 어떤 수술이 이렇게 붙이는 건가요? 새로 이제 찢어진 부분을 이렇게 꼬매는 봉합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대를 다른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재건하는 재건 수술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서 인대 재건 수술이라는 것도 여기에 이제 쓰이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발목을 다친 선수들은 워낙 또 발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기도 하고 축구 선수가 고질병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네, 발목이 이제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되면 발목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고 네. 이렇게 딱 고정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흔들흔들하는 느낌이 나면 이제 이 발목 관절 주변에 그 뼈라든지 아니면 뭐 인대들이 느슨하게 계속 이제 지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발목 관절 주변에 이 뼈 골극이라고 하는데 이 뼈들이 이제 자라나게 되고 혹은 이 이제 흔들흔들하게 되면 관절면이 마모가 또 쉽게 일어나서 네네. 뭐 연골연화증이라든지 아니면 관절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발목의 문제는 이 느슨해진 그 인대들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목이 고질병이 되면 당연히 이제 경기력이 떨어질 테니까 발목은 어떻게 좀 보호를 하고 예방을 하면 될까요? 일단 뭐 본인 발목이 좀 약하고 좀 불안정하다라고 하면 맨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튜브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발목 주변에 그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네. 일단 1번입니다. 그리고 자주 삔다라고 하면 이 발목 관절 주변에 있는 일종의 센서죠, 센서. 센서가 좀 망가졌거나 아니면 그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센서들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그런 어떤 고유 수용 감각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재활 운동이나 예방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유 수용 감각 기능은 어떻게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들을 때마다 이 말은 제가 처음 들은 말은 아닌데 들을 때마다 좀 어려운데 네. 어떻게 끌어올리는 건가요? 네, 고유 수용 감각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발목이 밑으로 가 있다, 위로 가 있다, 안으로 접혀졌다, 밖으로 이제 이렇게 외회가 됐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고유 수용 감각 기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균형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제 워밍업 할 때 어떤 선수들 보면 이제 밸런스 패드 위에 올라가가지고 네. 균형 잡는 훈련 연습들을 하잖아요. 예. 그런 방법들이 이제 고유 수용 감각 기능을 훈련이나 경기 전에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는 발목이 간단한 줄 알았는데 맨날 이제 발목 삐었다고 하니까 네. 축구하다가 동네 축구도 상당히 좀 복잡했던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 조소연 선수는 한국이 지금 최종 예선에서 올라갔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기 때문에 올림픽 본선까지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문제 없겠죠? 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MRI나 이런 검사 상에서 다른 구조물이 문제가 없어야 되기를 이제 바랄 뿐이죠. 혹시라도 뭐 안에 내부에 있는 발목 관절면이 상했다라든지 아니면 연골이 상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인대 손상 문제, 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뭐 큰 문제 없이 잘 올림픽까지는 회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발목 부상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저희가 이제 항상 마무리가 문제인데 네. 오늘은 좀 유연하게 한번 해보시죠. 박사님부터 시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과학 없인 축구 없다. 감사합니다.